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열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민주당 30.6%로 32.2%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고요. 예.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 29.5%, 국민의힘 34.2%로 둘 사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제는 민주당이 재보궐선거기획단 그 첫 회의를 개최한 때였는데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신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YTN 의뢰로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밀렸다는 건, 그것도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로 2주 연속 아닙니까? 두 번 연속으로 밀렸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선거는 일반적으로 바람, 구도, 이슈, 인물 이 순서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라고 하는 건 노무현 바람 뭐 이런 것처럼 바람이 한번 쫙 불면은 굉장히 이제 대세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사실 바람이 한번 쫙 불면 큰 판도 뒤집어지죠. 그렇죠. 예. 예. 구도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누가 야권 분열이 되느냐, 여권 분열이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슈라는 경우는 지금 작은 이슈 좀, 그리고 그다음에 인물이라고 보는데, 바람이 내년 재보선 선거에 일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특성상. 구도는 지금 정의당이 완주를 진작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야당은 뭐 분열이 될지 어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딱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좋다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이슈는 지금 부동산, 뭐 이러면 전세 대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 특히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이에요. 이슈 안 좋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인물, 그나마 이제. 그래서 어저께 이낙연 대표가 그 선거기획단에서 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달라.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달라.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어제는 좀 달리 들리셨어요? 기댈 게 인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바람, 구도, 이슈가 다 민주당에 딱히 유리할 게 없으니까 인물이라도 비교 우위를 내세워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여론조사 결과 지금 밀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뭐 암울하다기보다는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지금 지난번에 네 번의 선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재편론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죠. 예,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고, 일본 뭐 장제원 의원이나 여기에서 동조를 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는 이제 비대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꿈꾸는 야권 재편이라는 거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만나자, 빅텐트에서 만나자 이런 건데, 국민의힘이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게. 반가울 리가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좀 뭐 불신하는 모양새예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맞아요. 과거에 같이 했다가 이제 갈라서기도 하고, 그리고 의석수가 지금 3석 대 103석 정도 되는데 104석 정도 됐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야권 재편을 할 필요가 있느냐. 게다가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뭐 본인이 아직은 모르지만 안 한다고 하면서 딱히 이게 지금 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거가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좀 야권 내에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을 연결을 할 겁니다. 요 얘기 관련해서, 야권 재편론 관련해서 직접 좀 의견을 들어보고. 김정은 기자, 의견 있으세요? 사실 저는 뭐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이 부분, 민주당이 여전히 좀 곱씹어야 할 대목들이 좀 많다고 봐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전당원 투표로 정하기로 하면서 지도부가 비겁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요. 투표도 답정너 방식이었고, 투표율도 26.35% 낮은 수치에 머물렀고요. 또 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그 재보궐선거 비용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국민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했고, 또 서른 의원도 국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설화가 있었죠. 과정을 보면요, 이게 오로지 여당이
서울과 부산을 빼앗길 수가 없다 이런 절박감만 있을 뿐이고 왜 우리 당이 서울시정과 부산시정을 이끌어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없음이 아니라 이유 없음 이런 상황 같아요. 국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은 좀 안정적인 단계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권에 비해서는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긴장할까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치보다 추세라고 하니까 이 그래프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할 주제 뭡니까? 네, 최악의 전세난 속에 정부는 새로운 대책 발표를 유보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전세 대책 발표 없는 거예요? 당초 정부는 내일 그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실주택 그 매입이나 임대 후에 전세로 공급하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한 일정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전세 시장 그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전세 대란 대책이 뭐냐는 질문에 지금은 추가 대책보다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주택부를 만들어보자 뭐 기본 계약과 계약갱신 3년씩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해보자 이런 안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랑 미묘하게 입장 차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김현미 장관은 지금 이 전세난 있는 게 임대차 3법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약간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뉘앙스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좀 더 부인하는 쪽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워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은 뭐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어찌 됐든 전에는 계속 뭐 이제 뭐 저금리 때문이다, 뭐 전 정권이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다가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뉘앙스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일 열릴 그 대책 회의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네, 당장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지금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한 것도. 네. 내년은 주택 공급이 적은 해고 내후년부터 공급이 상당수 늘어나서 이제 어려움이 해소될 거다라고 하면은 내후년부터 해소될 거다? 예, 그럼 2년 기다리란 얘기예요. 지금 사실상 답이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민심이 약간 끓고 부동산 있어요. 민심이 지금 사실 영향을 수도권은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심에 빠졌다. 정부 여당이 예. 그렇다고 아무거나 또 내놨다가 또 대책이 안 먹히면 이것도 또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신중론으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보기로 지금 해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 회의를 지금 취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네. 여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좀 강박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절박함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세 계약 기간을 3+3 6년으로 늘린 방안이 좀 언급이 있었고요. 3+3. 네, 그렇습니다. 기본 3년에 계약갱신하는 3년까지 총 6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는. 요거는 그냥 안으로만 나온 거죠. 안들입니다. 예, 안들. 예, 예. 부동산 시장 그 교란 행위를 수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구, 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자는 방안도 있었고, 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이런 방안도 있었고요. 법안으로. 네. 또 앞서서는 고위공직자 무조건 1주택 외에는 반드시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당황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워낙 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당황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툭툭 여권 안에서 던져지는 안들이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또 대책에 대한 맷집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맷집. 그렇습니다. 시장의 맷집.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일 정부가 새로운 대책들을 또 내놓고 이렇기보다는 네. 한 호흡 좀 쉬고 간다. 예, 한 호흡 좀 가다듬은 것 같다. 예. 차라리 이게 좀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세 대책. 사실 2주 전부터 발표된다 이러면서 안 나오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기자 말 듣고 보니까
확실한 게 없다면 또 섣불리 뭔가를 툭 내놓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한 편이 낫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전세 공급을 하는 것도 지금 LH공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검토는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다 집을 사야서 그거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기다릴 수는 또 없잖아요. 지금 전세난이 그러니까요. 심각해서 예. 이래저래 방법이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뉴스 가보죠.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요? 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그 중간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감염 예방률 한 5-60% 정도만 그 나타내도 괜찮은 백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 효과가 90% 이상이라면 이게 탁월한 수치고요. 예. 아직은 그 중간 결과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화이자 CEO는 전 세계 보건 위기를 끝내는데 도움을 줄 돌파구를 제공하는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백신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이달 말쯤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 저는 좀 이게 이 희망을 깨는 듯한 말이라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잘 못 믿겠어요. 워낙 좀 많이 중간 발표까지는 뭐 다 됐다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내년 말이나 돼야 나와요. 이러잖아요. 일단 긍정과 좀 불확실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90% 이상이라는 수치가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면역률, 면역률, 뭐 항체 형성률, 예, 항체 뭐 90% 생성률 이상. 뭐 이 정도로 네. 볼 텐데 이게 지금 홍역이 93% 정도인데 홍역이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한 5-60%밖에 안 나와요. 독감 백신 같은 그래요. 경우는. 근데 90%나 나왔던 건 매우 네. 높은 건데 이게 예. 94명의 확진자 분석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44,000명을 더 조사해봐야지 알 수 있다. 지금 3상 시험 대상인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94명 대상이고 예. 3상까지 가면은 한 지금도 3상인데 3상의 일부만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군요. 44,0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90%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 백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예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3개월밖에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간다는 이유가 그 변종 생겨서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3달에 한 번씩 맞으면은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국산화해야 되지. 이것도 더 외국에서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네. 막대한 이제 국부 유출이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죽 써서 바이든이 혜택을 받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열심히 했는데 혜택은 다 바이든이 보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 대통령도 차기 당선인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신 개발 소식에 증시가 크게 오르고 백신이 곧 나올 예정이다. 90% 효과가 있고 정말 대단한 뉴스다 이렇게 추켜세웠고요. 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종료는 여전히 몇 달 더 남았다는 게 중요하다. 오늘의 대단한 뉴스는 그 사실을 바꿔놓지 않는다. 차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저는 후자의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저도 후자의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만 진짜 이번 달 말에 뭔가가 좀 나오고 우리의 예상을 깨고 진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뉴스연구소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